9월 3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킹콩과 고질라가 싸운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2가 예정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3분되어 있는 영화관이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의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2005년작 킹콩의 외전 콩 스컬 아일랜드를 제작 중인 레전더리 피처스가 유니버셜에서 워너브라더스로 배급망을 교체하면서 나온 루머로 고질라와 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토호 필름이라는 곳에서 1962년에 킹콩 대 고질라라는 영화를 개봉한 적이 있는데 과연 킹콩과 고질라의 체급을 어떻게 할지 그 전에 진짜 나올 수 있는지는 기대와 설렘, 걱정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킹콩 외전 콩 스컬 아일랜드는 17년 3월 10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콩 스컬 아일랜드면 킹콩의 콩자를 따고 그쵸. 스컬은 해골이잖아요. 해골섬이겠죠. 해골섬에 있는 킹콩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킹콩이랑 고질라는 아니고 공룡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그게 킹콩의 영화가 2005년작 킹콩의 1편이죠. 예. 근데 킹콩이 이전은 고질라. 근데 하긴 뭐 근데 말도 안 고질라가 되는- 훨씬 크지 않나요? 무지하게 크죠. 한 네, 5배 이상은 네. 클걸요. 싸움이 고질라가 되나? 이제 원래가 일본 원작 아니에요? 그렇죠. 킹콩은 미국이죠. 뉴욕 원작이고. 음. 그러면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싸우면 이게 그 국가 간의 싸움이 돼버리면 그렇게 볼 수 있기도 킹콩이 하겠구나. 이겨야겠죠. 그런가? 근데 어떻게 킹콩이 이기지? 모기와 사람의 싸움에서 불을 뿜는 사람과 모기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기지? 그러니까 고질라 뭐 근데 급수를 고질라랑 찾아내야겠죠. 응. 고질라랑 인간이 싸울 때는요. 응. 인간들이 머리를 막 쓰고 막 미스- 도구들을 첨단 사용하고 도구를 쓰고 첨단 미사일 도구를 쓰고. 사용하고 해서 뭐 결국에는 뭐 잡아내죠. 근데 응. 킹콩은 그냥 막무가내로 와 하면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목을 딱 비틀 때 그러니까 입을 비틀 때 짱이었잖아요. 찢었죠. 찢어버리죠 그냥. 네, 대박이었어요. 그런 그거- 거를 바라고 하는 것 같은데. 킹콩이 이제 입을 비틀던 네. 킹콩도 원작은 아니에요. 원작은 정말 옛날에 엄청 그렇죠. 영화로 네. 이렇게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꼭대기에서 꼭대기 올라갈 흑백 때 영화로. 예. 나왔던. 흑백 영화 맞아요. 영화 킹콩은 1925년에 나온 잃어버린 세계의 리메이크격인 작품으로 흔히 우리가 아는 킹콩은 1933년작입니다. 그 옛날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엄청나게 그 많은 자본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해봤는데 해본 작품들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 영화 대중 영화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있어서 조금 아. 유식해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배운 지식을 바로 네. 사용하는 그렇군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앤티맨의 박사가 핀 박사가 이게 그럼 그냥 되겠다. 그냥 우리 사이즈를 콩과 만나면 예, 사이즈를 고질라를 킹콩 사이즈로 줄이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고질라가 아니죠. 아니 이래도 될 것 같아요. 뭐 고질라 새끼라든가. 아니 미니 그 고질라 뭐. 정말 상상을 불허하게 킹콩이랑 인간이랑 힘을 합쳐서 킹콩의 고질라가 아이언맨처럼 슈트를 입혀서 메카 킹콩 인 거예요. 그렇죠. 미사일 막 어깨에서 미사일 나가고 아이고야. 메카 킹콩과 고질라라. 야, 씨. 메카 고질라는 또 어떻게 언제 나와야 되나 그러면. 이러면 진짜 B급 영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앤티맨이 더 그냥 어떻게든 뭐 만들어지면요. 한번 궁금해지긴 하네요. 궁금해서라도 봐야겠습니다. 나 네네. 그 1962년 영화도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가지고 일단 보려고요. 네네. 네. 프로메테우스2가 내년 1월에 촬영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마션의 첫 시사회를 가진 리들리 옹께서 16년 2월에 촬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역의 마이클 패스벤더도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데이비드가 누구죠? 그 안드로이드 로봇 목 잘려가지고 아. 마지막에 참수당했던 그분이 네. 돌아오는군요. 목만 네. 남아 그 있는. 목만 출연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본 것 같은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렇겠죠. 지구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지금 돌아와서 들어와서 이제 수리를 몸을 기계 했어야지. 몸을 다시 붙여주겠죠. 네, 그러겠죠. 수리가 되니까. 뇌가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프로메테우스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기원과 그리고 이제 에일리언의 연계 이야기 그런 건 어떻게 마무리될지. 마시아는 지금 홍보에 들어간 것 같던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프로메테우스는
17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감독님이 그러겠죠. 감독님이 그럼 그 사이에 쉬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중간에 할 일이 되게 준비를 많으시잖아요.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월드 투어를 다니면서 이제 뭐 그런 걸 음, 하겠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한 길어봤자 한 달 쉬고 바로 제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이 한 3, 4년 걸려서 할 거를 1년 만에 다 하시는 분이라서 아, 대단하다. 수명이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데 미친 듯이 깎아서 그래서 만드는 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어요. 예. 동생분이 약간 안 좋게 사셨기 때문에 음. 그 목까지 자기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거 끝나면은 바로 또 그 블레이드 러너 2를 들어가실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군요.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기원 그런 것들을 내용을 담는 것 중에 이제 일본 만화들이 애니메이션들이 많았잖아요. 한때 일본 전성기일 땐 그랬죠. 그게 일본이 아무래도 그 역사적으로 이 핵폭탄을 맞았던 그 나라라 아무래도 작가 정신이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독특한데 그 일본 작품들을 봤던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서 또 그렇죠. 예, 그런 세계관을 감는 작품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영화 쪽에서도. 그렇죠. 많죠.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디아라는 작품에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나디아에서요. 그 인간의 기원을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 외계인이 만든 거예요. 외계인이 만든 아, 건데.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이제 외계인이 만든 건데 이제 거기에 사담 그 소금 그 뒤돌아보면 소금을 변하는 그 옛날 그 기독교 그 성경까지 다 이상하게 막 엮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궤변론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죠. 일본 예, 사람들이 예, 되게 좋아하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자기가 이제 외계 존족인 줄 알고 인간을 탄생했다고 믿은 사람이 잘 봐라, 내가 외계의 위대함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걔가 소금으로 변해요. 인간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인간은 창조주와 뭐 이거 상관없이 모두가 다 뛰어나다 뭐 이런 걸 결국 담은 걸 텐데 아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 두 화쯤에서 이제 인간의 탄생비에 대한 걸 막 설명을 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는 프로메테우스가 우리들의 어떤 그런 답답한 마음 지금 원 보고 맞아요. 너무 답답했잖아요. 막 궁금해 죽겠는데 물에서 태어난 건가? 막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긁어주긴 했는데 네네. 이거를 시원하게 긁어준 게 아니고 더 가르친 건지 그러니까요. 긁은 건지 모르게 나왔고 나디아가 블루레이 버전으로 리마스터링해서 조만간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와 소장해야겠다 그런 거. 그러니까 나디아 나오면은 네. 그게 더빙판 나올지 자막 붙여 나올지 그거 아직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면 자막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까 애초에 한국 출시를 할지 안 할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죠. 한다고 하면 더빙을 할지 자막을 붙일지 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간에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뭐 더빙이든 자막이든 뭔가 출시를 하긴 하겠죠. 네. 한정판이라도. 아 마션 정말 마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 씹어 먹기에서 당연히 마션을 하겠죠. 그렇죠. 만 박사가 과연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CGV와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로 3분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극장 배분도가 돌풍이 불 것 같기도 합니다. 신세계와 7번 방의 선물, 반창고 등을 만든 뉴가 영화 사업에 뛰어든 모양입니다. 아직 시기는 미정이지만 전국에 10개관을 만들어서 동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오. 역시 제작과 배급을 동시에 하는 기업이 탄생하는 거라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군소 사령관들이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황에서 찔끔찔끔 관람비만 올라가는 게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뉴의 등장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메가박스 주말에 M2가 12,000원이었습니다. 일반 상영이에요. 2D 일반 상영이. 아 이게 전국 관들이 계속 찔끔찔끔 가격을 올리는데 뭐랄까 물가 오르는 거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건 아니긴 맞긴 맞아요. 네네. 근데 일반 국민들의 월급은 줄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쵸.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쉽게 자를 수 있을까를 국가가 나서서 고민해주는 과정에서 영화표 값이 10,000원이 넘어가고 둘이 영화 보면 3만 원대 곧 돌파할 텐데 네. 그러니까 IMAX 3D는 이미 3만 원 돌파한 지 꽤 오래됐죠. 그쵸. 거의 4만 원도 가까이 가는데 과연 이게 그게 올바른 저 일인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화를 즐길 때 당연히 돈을 내고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저도 저작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자꾸 그런 걸 생각하고 그 텔레비도 뭐 푹에서 보고 그리고 노래도 뭐 스트리밍 돈 내고 스트리밍으로 듣고 영화도 꼭 극장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일단 저희가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는 일단 증명돼 있잖아요. 매주 어쩔 수 최신작을 없죠. 소개를 해드리고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진짜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니다라는 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데 누구는
이것저것 막 포인트를 막 쓰고 막 해갖고 싸게 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네. 굉장히 노력해갖고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피자신가 도미노 피자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영어 사이트로 들어가면 더 아, 싸게 네. 주문할 수 있는. 싸게 돼 있다. 음. 그랬더니 왜 이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포인트 이런 거 쓰지 않냐. 음. 그 가격을 뭐 비슷하게 해서 측정했다라고 하는데 피자죠. 피자. 예, 결국에는 그 포인트를 안 쓰는 사람들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문하는 사람들을 그냥 뭐 1년에 한 번 먹는 사람들. 호갱으로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런 것부터 빨리 개선이 되고 근데 그냥- 저는 그게 콘텐츠가 그러니까 평준화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사실 네. 콘텐츠, 그러니까 영화만 해도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영화가 있고 소자본으로 찍는 영화가 있고 네. 또 최신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고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됐지만 재개봉을 할 수 있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들에 대해서 좀 차등적으로 단가가 먹겨지면은 어떨까 싶은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는 몇 개의 대형 배급사들이 계속 신작만 그렇죠.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옛날 작품은 뭐 당연히 그것도 그쵸. 문제긴 못 올라가는 한데 거고. 차라리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다,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가격을 똑같이 받는 거에 해서는. 근데 제가 진짜 인정 못하겠는 거는 극장관 시설들이 오래되고 낙후된 것들도 많은데 그거를 아, 가격 똑같이 맞아요. 받는 게 나 이걸 진짜 이해 못하겠는 맞아요, 거예요. 어쨌든 맞아요. 시설비니까 예,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긴 멀티플렉스가 강변에 있는 CGV예요. 네네네. 여기 물론 거기도 계속 이제 리뉴얼도 하고 시설도 네네. 고치고 하긴 하겠지만 이번에 천호에 생긴 CGV랑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 류에서 만들 새로운 관이랑 거기랑 비교하면 그렇죠. 관 사이즈나 뭐 음, 형태, 뭐 음악 시설 면에서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의자 그렇죠. 시트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그래 당연하겠죠. 예, 근데 예. 그거를 가격을 똑같이 받는다고 치면 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0명 관짜리에서 전쟁 영화를 보는 것과 1000명 관에서 보는 것과 100명 관, 50명 관에서 보는 거는 다르죠. 완전 다른 다르죠. 영화거든요. 네. 그렇죠. 똑같이 극장에서 돈 주고 보지만 이건 다른 영화예요. 네. 이 스피커 차이라든가 스크린 차이가 엄청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은 그 미국 포함해서 몇몇 나라에서는 극장관에 따라서 관의 가격을 크기에 따라. 자기네 자율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싼 곳은 이게 자잘한 영화, 가족 영화 이런 거는 정말 작은 관에서 네. 이렇게 행복하게 싸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네. 좋기도 해서 그런 관 찾는 사람도 있고 호주에는 아이맥스 같은 데는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치면 그러면 당연히 갈만하는 보는 거죠. 거지. 음. 좀 이런 게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네.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CGV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진행하면서 CGV가 1,000원 올리면 근데 한 달에 사업하는 1,000원이고. 입장에서는 검증된 안전한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마도 일반적이겠죠.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얘네가 이제 완전 후발주자기 때문에 이길 방법은 관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근데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보다 비싼 관이 좋다고 해서 비싸게 받으면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럼 결국엔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만. 그렇긴 하겠지만 비싼 관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아이맥스는 CGV가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이맥스 관을 만들 수도 없고 못 만들고요. 만들어봤자 뭐 4D 관 의자 흔들리는 거 정도일 텐데 네. 그거를 이미 책정된 가격보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내지 그거보다 이하로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하로 받아서 뭔가 관객들을 좀 더 모으고 관수를 늘려가면서 하지 않을까. 근데 이미 포화 상태라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아마 할인을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고객을 좀 모으는 하겠죠. 이런 네. 이벤트들을 많이 하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뭐 영화관 브랜드가 하나 더 생긴다니까 기대해볼 만한 가봐야겠네요. 네. 근데 궁금하네요. 10개라서 CGV가 전국에 127개, 롯데가 97개, 메가박스가 79개, 그리고 기타 군소 이렇게 쭉 있는 상태에서 10개라. 아마 서울 지방 위주로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 한두 개 짓고 지방에 다 짓겠죠. 부산에 하나 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뉴 영화들 재밌는 거 많이 있어서 영화관은 망하더라도 영화 제작사까지 망하지 않길 바라는데 네, 그러네요. 가급적이면 영화관도 잘 돼서 좀 이렇게 견제 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